우리 모두가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반, 가치, 성장, 배당을 위주로 주식을 선정하는 오랜 버튼!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 주의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주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간단하게 바이든 행정명령 서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를 점검하여 동맹국 위주로 공급망을 재구축하겠다라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얘기해보기 전에 어제 영상에서 제가 바이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네, 바이두가 좋은 회사임은 알지만 최근 하락장에서 등락이 매우 컸는데 지난 몇 개월간 급등한 이유도 있겠고 최근 하락장에서 상당히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죠. 최근 5일 동안 약 18%가 하락했죠. 그래서 다시 300선을 뚫고 200 후반대에 와서 혹시나 대기를 타고 있던 분들에게 매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피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라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미중 갈등 및 견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했던 트럼프 시절에 니오에 제가 투자했을 때도 이것 때문에 꽤나 주가가 저지를 많이 당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은 고국에 멀리 떨어져 계신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트럼프가 생각이 났죠.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기에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리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긴장의 끈은 항상 붙들고 있으셔야 하는 거고, 일단은 미국 자체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심하게 휘두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하락에 바이두를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제 행정명령으로 넘어가서 어저께 바이든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연설에서 직접 반도체 칩을 들고 나와서 강렬하게 어필을 했죠. 설마 반도체 칩을 들고 나올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분야이기 때문에 들고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된 내용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를 점검해서 동맹국 위주로 공급망을 재구축한다는 대충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일단 전기차 선두를 달리고 세계 히토류 최대 보유국가인 중국으로부터 혹시 미래에 있을지 모를 정치적 압박, 견제에 의한 히토류의 수출 제한,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서명한 행정명령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약 한 10년 전 일본과의 영토 분쟁 때도 히토류를 들먹이면서 수출 제한을 해서 일본을 압박한 일도 있었거든요. 너 내 말 안 들었어? 그럼 나 과자 안 줄 거야. 나 혼자 먹을 거야. 이런 유치한 놀이인 거죠. 트럼프와 같이 감정적으로 매사에 열받으면 관세 먹이고, 이런 유치원생 싸움 같은 것보다 미리미리 방지하려는 차원으로 가려는 것이 중국이 딱히 신경을 건들지 않으면 때리지 않겠다라는 바이든의 초기 발언과 맞아떨어지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놓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번 명령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능구렁이 작전을 펼칩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건데, 최근에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에게 좀 더 빠른 생산을 부탁한다는 도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칩 하나가 없어서 자동차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 회사의 손실도 있겠지만 그만큼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과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인 게 크죠. 그래서 대만이 오케이, 알았다. 대신에 자동차 칩은 생산하기도 까다롭고 인증받기도 까다로우니까 우리 15% 더 받아야겠다 해서 그렇게 자동차 칩에 관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힘을 가하기로 한 거죠. 근데 최근에 또 사건이 일어난 게 대만에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이것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저도 이건 몰랐는데 반도체 생산에는 상당한 물이 필요하다고 해요. 여하튼 이 가뭄 때문에 대만의 도시 곳곳에서도 물 사용 제한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해요. 지금은 최대한 물탱크 트럭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열심히 생산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물 사용 제한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생산량의 피해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해마다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인데 이번에는 태풍이 비껴갔대요. 그래서 가뭄이 심각하다고 하네요.
아니 이건 뭐 태풍이 와도 피해를 입고 안 와도 피해를 입고 또 과거에는 지진 때문에 영향을 받은 적도 있죠. 확실히 완벽한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TSM은 최고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지만 이와 같은 자연재해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서도 공장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곳 또한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라서 조금 걱정이 돼요. 제 추측상으로는 토요타도 머지 않아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될 텐데 이 전기차에 들어갈 칩의 양이 기존 가솔린 차량의 수백 개에서 수천 개로 늘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또 토요타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수요에 바로바로 보충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을 하는 건지 여하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BYD, 테슬라, 니오, 기타 등등 전기차 메이커들이 시끌벅적 떠들면서 치고 올라왔지만 그동안 토요타는 매우 조용했어요. 혹시 이 친구들이 비장의 무기를 숨기고 언젠가 서프라이즈로 세계의 주목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토요타 같은 경우는 1997년에 하이브리드 차량인 프리우스를 출시를 했죠. 근데 이걸 내용상으로 보면 모터와 배터리를 채용하면서 연료 효율이 좋은 차를 만들자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거기서 10년, 15년 넘게 멈춰있던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냥 전체적인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로 봤을 때는 매우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나라인 걸로 보이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돌들만 봐도 한국의 아이돌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아이돌은 정말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돌 수준에 멈춰 있는 느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봐서는 위의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겠지만 최근에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즉 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 라는 말은 했었는데 정말 진작부터 개발을 해왔다면 시장을 또 한 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슈가 되겠죠. 토요타는 현재 연간 1200만 대, 즉 테슬라의 24배, 니오의 100배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가 있으니 후에 전기차 시장 역시도 석권할 수 있는 포텐셜이 상당하고 초반 전기차 생산은 연간 200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토요타가 전기차 생산을 전부 1200만 대의 캐파로 돌리게 된다는 상상을 해본다면 지금 스타트업에 있는 전기차들은 정말 힘들겠죠. 여튼 돌아가서 바이든 행정명령의 수혜를 받을 종목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 일본 등에도 많을 텐데 결국 팔은 안으로 굽듯이 도와주는 척 폼잡고 있다가 자국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기술을 훔쳐오든지 뭘 하든지 자국에서도 경쟁력 있는 주요 품목들의 자급자족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 접근 자체가 트럼프의 America First라는 것보다는 정통적인 give and take 방식으로 신사답게 시작한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고는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